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정말 다행히도 일단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반등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inter is coming. 얼마 전에 나왔었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죠. 하지만 이제는 번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겨울이 오긴 왔는데 야, 생각보다 좀 따뜻한 겨울, 그러니까 온난하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주식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배당주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배당을 주는 게 아니겠죠. 미국 고배당 주식도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배당을 주는 걸로 현재 나와 있는 이 섹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야, 이걸 배당 받기 전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 배당 받고 난 다음에도 들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쭉 보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섹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또 재밌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각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3가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S&P, 나스닥 전부 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위에서도 확인했지만 24일 크리스마스 연휴에 따른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 실패 등의 소식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네덜란드가 이날부터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도 전면 봉쇄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WTI도 장중 6% 넘게 급락하다가 3.7% 하락한 배럴당 68.23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 선물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죠.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 대비 9.6% 오른 112.9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은 2008년 10월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딱 보고 야, 뭐야, 워싱턴 DC 이렇게 뭐 봉쇄하나,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봤을 때는 야, 이게 비상사태야,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이러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주식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800슬라로 털썩. 잘 나가던 미국 전기차주 추락.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른바 800슬라를 기록했으며 리비안 주가도 역대 최저점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 인프라 투자가 좌초 위기에 몰린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파악이 된다고 하네요. 자, 테슬라는 얼마 전에 1200슬라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800슬라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도 종가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주식이 빠지는 거는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좌초 위기, 이 소식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목표 차질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가 봤더니 올해 생산 목표가 1200대였는데 몇십 대도 아니고 수백 대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대량 생산을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리비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미국 전기차 주식이 쭉쭉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삼성, 하이닉스 1, 2%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기준 새벽에 9월에서 11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매출은 76억 달러, 순이익은 26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그리고 20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에서 1% 하락 마감했던 마이크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 오전 장외가로 6%대 상승하고 있는 마이크론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덩달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는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장 재밌게 읽었던 뉴스입니다. 반도체 겨울 온다더니 예상 빗나가자 겨울 온난화로 태도 바꿨다. 자,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3개 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43.9%로 전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41%에서 올해 1분기 41.2, 올해 2분기 43.2, 그리고 3분기 43.9%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등 기업인 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4분기 11.7%에서 올해 3분기는 16.3%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7%로 2위,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22.7%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사가 전체 D램 시장의 94%,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여름 가을쯤, 그때쯤에 D램의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리포트가 바로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는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기대시랑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KB증권은 리포트를 통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주문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D램 공급은 전년 대비 20이나 23% 웃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 8월 몇 개월 전이죠. 그때 윈터 이즈 커밍, 이러한 끔찍한 반도체 보고서를 낸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는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도 드디어 입장을 바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연말 배당에 쏠리는 관심, 아마도 많은 기업분들이 현재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배당주 투자는 국내만 있는 게 아니겠죠.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배당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킹 기업들이 존재하는 데다가 분기 배당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올해 배당킹,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3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넘게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일단 담배회사 알트리아 그룹 8.1% 배당, 그리고 뒤를 이어 유니버셜 6.2%, 노스웨스트 내추럴 4.1%, 블랙힐스 3.5%, 페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가 3.2%로 상위 5개 기업으로 꼽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5개를 평균을 내보자면은 5.1%로 전체 평균 2.3%를 크게 웃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당킹 말고 배당 귀족주도 있다고 하는데요. 25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배당 귀족주는 대표적으로 통신사 AT&T 8.7%, 그리고 정유업체 엑슨모빌 5.7%, IT 기업 IBM 5.2%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배당 귀족주가 아니라 이제는 배당 챔피언,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온 배당 챔피언은 송유관 업체 엠브리지 7.2%, 부동산 투자 신탁 리얼티인컴 4.3%, 보험회사 머큐리 제너럴 4.8%,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블루칩도 있는데 여기에는 헬스케어 리치 기업인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가 9.7%의 배당을 현재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다시피 배당주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주와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데요. 그래서 어떠한 ETF가 있나 봤더니 SDY 그리고 SPYD, 이렇게 두 가지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단 해외 주식 투자는 수수료와 환율 변동, 세금 등에 따라 최종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은 지급되는 순간 15%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하다가 익절을 했을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벌었다면 이후 22%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도 조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바로 배당락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거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2, 5, 8, 11월 첫째 주 금요일이 배당락일이며, 그리고 그 반면 알트리아 같은 경우는 3, 6, 9, 12월 중순이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르분들 미국 고배당주는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세금, 그 다음에 배당락일,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대 70조 IPO되어 LG엔솔 상장에 2차 전지주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LG화학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엔솔은 기업 가치가 최대 70조 원 규모로 일단 지금 봤을 때 이거 100조 원 또 갈 것 같다, 이러한 시각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듯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플러스 2차 전지 소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처음 상장했을 때 다른 은행주가 처음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LG화학을 투자할 때 LG엔솔이 없이는 투자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물량을 다 뺀 다음에 LG엔솔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증권연구원은 LG엔솔의 IPO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는 IPO 전후 시점까지 약세가 불가피하다며 일단은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배터리 소재와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 역시 LG엔솔 상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단기 이슈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LG화학의 경우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꼭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LG화학의 주가는 최근 들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LG엔솔 말고도 최근 미국에서도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LG화학 입장에서는 조금은 최악의 상황 중 하나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떨어지는 칼날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해줄지 말지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LG화학 사요 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야 이거 혹시 팔아야 됩니까, 이러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LG화학의 흐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봤다시피 최근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팩트고요. 그리고 플러스 LG엔솔이 상장할 때까지 아직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투자 심리가 약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혹시나 LG화학을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고민되신다면은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기분들이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카카오의 주봉인데 물론 최근 들어 나쁜 소식도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상장시켰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은 비슷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의 주가를 보자면은 거래량 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가 없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아마도 LG화학도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꼼꼼하게 한번 위와 관련된 내용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하시는 투자 전부 다 꼭 성투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뉴스가 3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면세점에서 이제 명품 시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살 수 있었는데 내국인 구매 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43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면세점 사업은 완전 폭망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 제조를 43년 만에 폐지를 하게 되면서 일단 면세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내국인 또 면세점에서 5,000달러 약 590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 명품백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슬펐던 거는 아마도 저 기릿은 이 제도가 있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면세점에 이러한 호재가 조금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염자의 73%가 벌써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네요.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시작한 지 이제 19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겠죠. 아마도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뉴스를 확인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새로운 ETF가 출시되는데요. 미국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한다. 삼성 운용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ETF 이름이 생각보다 길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나스닥에 상장된 액티브 ETF를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자산운용 ETF 운영본부장은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시장이 태동기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이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차세대 사업으로 메타버스를 천명하며 해당 산업에 진출하는 등 메타버스 테마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종목 편취 대비 자유로운 액티브 ETF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메타버스 시장이 성숙할수록 타사와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내일 상장하는 메타버스 관련 ETF는 4가지가 상장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 저녁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를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은행 실적 전망 상향, 비중 확대, 그리고 계속 보유 권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또 지금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기 쓴 배당주 계좌도 따로 있는데요. 그 계좌 안에는 당연히 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야, 배당주를 샀는데 그 배당만큼 주가가 올랐다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했다고 하던데, 이러한 생각을 저끼리 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다른 고배당주는 제외하고 은행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쭉 보유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가 21일 은행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와 계속 보유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은행 실적 전망 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장의 관심은 배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은행주 하락폭이 배당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냐, 그러니까 배당은 5% 먹었는데 주가가 10%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8년이랑 2019년 이렇게 두 해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이 배당 수익률보다 더 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배당을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올해는 배당 기대감에 따른 은행주 반등폭이 아직까지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배당 수익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배당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야 다시 또 많이 떨어지는 법인데, 애초에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배당 전에 팔 필요가 없고 그냥 들고 있어도 더 오르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을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은행 배당 성향 확대 및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실시 등 여러 주주 친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쭉 들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은행주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기 만약에 기분들이 많이 고민되신다면은 그냥 정말 심플하게 반반 치킨 전략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깔끔하게 배당 받기 전에 반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사는 그러한 전략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